자,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다.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참 의문이 드는 상황이 생겨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럴 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때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같은 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이건 왜 그래요, 또? 이거는 또 왜 그러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또 없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지난장에 투자하다가 다 물렸거든요. 자, 그렇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투자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장을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현금을 마련했어야 되는 건데, 현금을 마련할 거 들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복기를 해봐도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마련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맞습니다. 현금을 만들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은, 자, 현금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일부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딘가에 사놓으면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뭐해서 얼마 벌었다, 뭐해서 얼마 벌었다, 얼마나 올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다 자기가 아니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뭔가를 팔아서 양도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양도세가 중과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뭐 다 세금으로 뺏기는데 뭐하러 팔아? 라는 마음이 또 든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 또 양도도 하기가 싫어요 또. 왜냐? 아니 그냥 냅두면 계속 오르는데 이거 양도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알아눕죠. 그냥 만약에 뭐 3억에 팔았는데 금방 3억 5천만 돼도 알아눕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양도가 안 돼요 또. 그러니 과거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들 내가 양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현금을 언제 마련해서 이런 좋은 기회 때 그리고 충분히 낮아진 이런 부동산을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는 이런 상황에 돈이 있습니다. 왜 돈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테크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테크닉은 뭐냐면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실무를 오래 해보지 않습니까? 투자를 오래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능력으로 다 판가름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돈을 버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별로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라는 건 이 기술 자체가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갈려지냐는 거예요. 그 갈려지는 거의 핵심은 바로 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탁월한 소수가 된다는 거, 이 탁월한 사람들의 뭔가 다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부동산의 지식일 것 같습니까? 지식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현실을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요. 탁월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공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갈리냐 이거예요. 그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갈리는 거냐면은 바로 이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이 능력을 키우려고 매우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조금 그 욕심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빨리 벌려고 하지 않는 능력. 둘째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는 것. 셋째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세 가지 잣대를 한번 대보세요. 어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잣대에 다 걸립니다. 예, 내가 너무 돈을 빨리 벌려고 하고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있죠. 특히 상승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하죠. 왜냐? 그때는 정말 그래졌거든요. 돈을 빨리 벌어졌어. 돈이 막 많이 벌어졌어.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막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막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속도로만 간다면 내가 얼마 만에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승장에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절대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놓고 보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 두 자릿수 정도의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지 무슨 1년에 막 2배, 3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 100억 있고 200억 있고 뭐 1000억 있고 다 일이 다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인생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유롭고 돈이라는 건 그냥 내 삶을 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침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일 뿐이지 이 돈 자체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무슨 행복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죠. 다른 곳에. 다만 이 행복을 찾고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게 받침이 안 되면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찾고 유지하고 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받침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돈이, 아니 기초가 막 너무 막 튼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 기초는 그냥 기초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 뭐냐?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할 때 이게 무리한 투자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을 관리하는, 욕심을 다스리는 이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예. 자산의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도 현금이 만들어집니다. 뭐 지금 같은 또 역전세난도 나고 막 이랬으니 거의 대부분 역전세난이 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만드는 일, 이런 거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때가 또 지나가면 다시 정상적인 때로 돌아오죠. 정상적인 때라는 건 뭐예요? 전세금이 또 상승하고 매매가도 또 만만하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의 규모가 크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나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보세요. 이때 욕심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을 모조리 다 투자를 합니다. 뭐 상황이 어떻든 말든. 그런데 욕심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나오는 돈을 안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장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부세가 기준이다. 종부세. 종부세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정도의 선이라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산의 규모가 커졌어. 그리고 돈이 나왔어. 근데 그거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하니 뭡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내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그게 현금으로 들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걸 사려고 하다 보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장에 또 볼게요. 지난 장에 이렇게 종부세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종부세에 부담이 안 되는 걸 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재개발 입주권이죠. 철거까지 된 재개발 입주권이죠. 그런데 재개발 입주권 서울에 있는 거 살려고만 하려고 하더라도 최하 5억 6억입니다. 수도권 아무리 싸도 2억 5천 3억 이 정도 들어갔었어요. 이러니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나왔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럼 어차피 할 게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자산의 규모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1억 정도 나와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2억 3억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모아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락장에 돈을 들고 있는 이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산의 규모가 큰데 매각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다 중과 대상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령 중과 대상이 있어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부세, 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떠해요? 이걸 안 팔면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과를 받아도 파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중과를 받더라도 그냥 파는 거예요. 팔면 어때요? 또 현금이 나오는 거죠. 이때 중과를 받더라도 내가 팔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이 뭡니까?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면 현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현금이 생겼어요. 근데 그 현금 가지고 또 뭘 투자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럼 들고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장에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 엄청 많이 말렸지 않습니까? 법인 절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법인으로 아파트 사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법인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으로는 상가나 이런 걸 사는 것이지 법인으로 아파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인이 뭔가 새로운 루트인 줄 알고 새로운 길인 줄 알고 법인 막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잖아요.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이걸 규제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무리한 투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고 이건 무리하니까 내가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다 이런 게 다 막혀 있으니까 무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약세장에서도 돈을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테크닉이 더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근데 이게 금방 생기지 않아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능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이 사실 또 그 훈련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루하잖아요. 예, 지루함을 참아내는 거, 예,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이전에 대한 그런 엄청난 수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산을 계속 키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라도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마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